안녕하세요. 어필과 알고 싶다의 닥터성입니다. 이번 주제는 문신 치료 왜 깨끗하게 잘 안 될까 하는 겁니다. 이거 무슨 말이야? 우리가 문신 치료 하신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? 문신 치료 하신 분들 흉터가 되게 많이 남아 있다는 거 좀 본 적 있을 거예요. 하얀색 어떤 비후성 반응같이 튀어 올라왔다거나 어떤 하얀색의 어떤 흉터 아니면 아예 하상을 흉터를 입었다거나 뭔가 거기에 저색소가 와갖고 맨들맨들하게 바뀌어 있고 거기 하상 흉터 같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이 미끈미끈하게 바뀌어 있고 뭔가 정상적인 피부와는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. 왜 이런 문신 치료가 잘 안 되는 걸까?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왜 문신 치료가 잘 깨끗하게 안 될까? 최근에 문신 치료를 위해서 피코 레이저 같은 것도 나오고 좋은 레이저 장비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. 그런데 왜 잘 안 되는 걸까? 여기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가져보시는 게 좋고요. 그래서 이번 내용은 문신 치료가 깨끗하게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이번 내용도 또 끝까지 시청을 해 두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문신 치료 왜 어려울까? 우리가 문신 피그멘트 잉크, 즉 타투 잉크라고 하죠. 그 타투 잉크의 직경은 100나노미터예요. 100나노미터는 엄청 작은 크기죠. 그죠? 그런데 이 100나노미터의 TRT 값은 3나노세컨드 이하예요. 이게 무슨 말이야? 왜 일반인한테 이렇게 어려운 말 하는 거야? 그냥 TRT 값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레이저가 특정한 타겟에 딱 때려갖고 온도가 올라가면 그 온도가 절반까지 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. 즉 이 3나노세컨드 안에 드는 펄스 길이의 레이저를 쏴야지 주변에 있는 다른 피부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고 가장 이상적인 치료가 일어나. 3나노세컨드가 어떤 거냐면 나노세컨드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9승 세컨드예요. 간단하게 얘기하면 3나노세컨드는 매우 짧은 시간이에요. 즉 우리가 문신의 잉크를 없애려고 하면 펄스 길이가 3나노세컨드 이하인 레이저를 조사했을 때 이상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. 우리가 알고 있는 Q 스위치 레이저, 즉 토닝 레이저는 5에서 10나노세컨드의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. 즉 얘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길어요. 짧으면 사실 더 유리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 TRD라고 하는 값보다 작은 값을 써야지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. 그리고 피코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세컨드예요. 10의 마이너스 9승 세컨드보다 1000배 더 짧아졌어요. 그렇기 때문에 문신 잉크를 지울 가능성은 더 높아졌어요. 그런데도 왜 우리가 문신이 깨끗하게 제거가 잘 안 될까? 우리가 보통 문신을 할 때는 스케치를 해서 잉크를 깊게 놓고 그려진 밑그림을 가지고 색깔을 넣고 막 어떤 더 예쁜 문신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밑그림을 그릴 때는 더 많은 잉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치료를 하고 문신이 많이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테두리는 약간 남아있죠. 그게 더 깊게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치료가 왜 깨끗하게 잘 안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타투 잉크의 다이아미터는 100나노미터이기 때문에 TRT 값, 즉 이상적으로 잘 치료가 되는 펄스 길이는 3나노세컨드라고 정해져 있는데 레이저도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왜 잘 안 될까? 우리가 생체안에 잉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밖에서 레이저를 쐈을 때 이 값으로 진피 하부에 있는 잉크를 타겟팅해서 쏘면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 에너지 값이 낮아진 애로 거기에 맞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통 잉크가 막 모여있을 때는 굉장히 치료가 쉬워요. 왜냐하면 TRT 값이 커져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 쏴도 막 맞고 색깔이 많이 없어져요.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? 순간적인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하상의 위험에서부터 조심해야 돼요. 그래서 초기에는 TRT 값이 크기 때문에 레이저를 쏠 때 에너지 값을 굉장히 낮춰주다가 어느 정도 색깔이 없어지고 잉크가 빠진 이후에는 원래 색 이대로 조금씩 올려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상태를 보고 에너지 값을 더 올리고 더 올리고 더 올리고 하는데 그래도 한계가 존재해요. 왜? 진피 하부에 있는 잉크는 위에서 쌓아서
타겟팅까지 원하는 에너지 값의 펄스 길이로 맞지 않거든요. 그럴 때 이제 선생님마다 자기만의 테크닉이나 노하우로 그걸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. 뭐 저희 병원은 또 제만의 방법이 있고, 왜냐하면 진피 하부에 있는 잉크 파티클 남은 것들을 대식세포가 먹고 탐식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, 그 탐식을 잘 일어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고 어떻게 하면 걔네들이 탐식이 더 잘 되게 하는가,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?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. 흉터 없이 초기에는 낮은 값으로 처리해서 가급적 천천히 뺀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자.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남아있는 잉크 파티클을 어떤 식으로 대식세포가 탐식시켜주는 걸 잘할 수 있게 만드는가, 그런 거를 고민하고 치료에 접근해야 돼요. 보통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이 사람은 문신치료 몇 회가 필요한가를 측정할 때 쓰는 게 뭐예요? 컬비 데자르 스케일이라고 해요. 이건 뭐냐면 몸의 어떤 부위에 문신이 있는가, 팔끝에 있는가, 상완에 있는가, 아니면 뭐 얼굴에 있는가, 몸 상체에 있는가, 하체에 있는가, 또는 잉크를 몇 개의 레이어로 집어넣는가, 또는 아마추어 레벨로 한 층으로 넣는가, 한 개의 잉크만 넣는가, 여러 개의 색깔을 같이 넣는가, 뭐 이런 것들을 막 고려해서 컬비 데자르 스케일을 하게 되는데, 뭐 11호가 나왔다 그러면 최소 10번 정도는 해야지 눈에 잘 안 보일 만큼 많이 좋아진다, 이런 뜻이에요. 컬비 데자르 스케일 14다 그러면 최소 14번의 치료는 필요하다,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. 최소 14번이면 한 18번, 17번 돼야지 보통 환자들이 만족하거든요. 뭐 최소 10번이다 그러면 한 12번, 13번 정도는 돼야지 환자가 느꼈을 때 거의 안 보인다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물론 그때까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? 흉터가 안 남게 만들어야 돼요. 초기에 뭐 문신 없애는 에너지 세기가 이 정도고 펄스 듀레이션이 이만큼이니까 이 정도 세기로 쏴야지, 그래갖고 빡 쏘는 순간 퍽 그러면서 물집이 생겨요. 그러면 영구적인 흉터나 아니면 뭐예요? 비효성 많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. 그렇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엄청 스트레스인 거예요. 문신 안 보이게 하려다가 흉터가 남아서 더 크게 보이게 됐으니까, 화상을 입었으니까. 이해되시겠어요?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에너지 값을 낮춰서 잉크가 어느 정도 떨어질 때까지 잘 해야 되고, 아까 전에 그래서 문신 처음에 그릴 때 테두리는 더 잉크가 많이 들어가고 깊게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장 남아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걸 없애는 것들도 선생님마다 어떤 스킬이 다르고 어떤 실력이 달라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하는 선생님한테 가시면 더 좋은 결과 나오는 거죠. 뭐 저는 막 문신을 많이 하는 의사는 아니지만 문신 결과 내는 데는 좀 자신이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닥터성은 문신 치료 많이 안 하잖아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, 문신 치료 나름대로 또 자신이 있습니다. 그리고 결과물도 되게 좋고 흉터도 거의 안 남게 치료를 하고, 다른 병원이랑 비교해서 결과값이 뭐 월등히는 모르겠지만 괜찮게 좋은 편이다, 더 좋은 편이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. 어떤 환자분이 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했어요. 주변에서 똥문신 했냐라고, 제가 환자분한테 똥문신이 뭐냐 그랬더니 문신색이 제대로 안 된 걸 똥문신이라고 한대요. 그래서 아 그렇냐, 그런데 자기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. 즉 문신 색깔이 너무 엷어져 있어서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. 그때가 두 번째 치료였나 세 번째 치료였을 거예요. 주변의 친구들은 문신 제거하려고 다니면서 전부 흉터가 남고 비후성 반응이 남아갖고 문신 있기 전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다는데 본인은 전혀 그런 게 없다고, 그래서 저한테 너무 감사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. 그리고 또 그분이 결혼을 안 한 미혼 여성분이라서 흉터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. 그래서 더 신중하게 정성을 들여서 치료를 했더니 결과값이 너무 좋고 환자분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경우에. 그래서 오늘은 어떻다, 우리가 문신 치료를 할 때는 왜 어렵냐, 밖에서 봤을 때 에너지 값으로 조사되는 것과 실제 피부에 들어갔을 때는 피부의 상부는 어느 정도 밖이랑 비슷할 수 있지만 자꾸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에너지 값이 떨어지고 때문에,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는 의사 선생님마다 치료 방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신뢰할 수 있고 그 선생님의 실력을 믿을 수 있다면 그 병에서 잘 치료를 받으시면 의외로 또 결과 좋게 나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, 흉터를 가급적 남기면 안 된다.
왜? 문신이 보기 싫어서 없애려고 하는데 또 다른 흉터로 눈에 더 잘 띄게 만들어 놓으면 흉칠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번 내용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